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파리 생제르맹이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국가대표 미드필더 이강인을 내세웠습니다. PSG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도 시즌 원정 경기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공개했습니다. 이강인은 우스만 덴벨레, 아슈러프 하키미 등 팀의 주축 선수들과 함께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 모델로 나섰습니다. 흰색 배경의 레펠탑에서 영감을 받아 형상화한 빨간색과 파란색 줄무늬가 그려진 다음 시즌 원정 유니폼은 PSG의 남녀 프로팀을 포함한 구단 산하 모든 팀이 착용할 예정입니다. PSG는 이번 유니폼에 대해 파리가 전 세계 스포츠의 수도가 될 준비를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1990년도 시즌과 1991년도 시즌 당시 파리 시민들이 입었던 상징적인 유니폼의 경의를 표하면서 구단의 새로운 세대에게 혁신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영입된 아시아 출신 선수로 지난해 여름 PSG에 입단한 뒤 팀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 등 유명 선수가 즐비함에도 이강인의 유니폼은 PSG에서 가장 많은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PSG도 이강인 마케팅을 활용했는데요.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선수들이 한글 유니폼을 입고 공식 경기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두 차례나 PSG 전 선수가 한글로 마킹된 유니폼을 착용하고 리그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강인 역시 지난 시즌 PSG에서 공식전 36경기에 출전해 5골 5도움을 올려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습니다. 이강인이 스페인 마요르카에서 옛 동료들과 함께 훈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계정 스토리 기능을 통해 영상 하나를 게시했습니다. 과거 마요르카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베다트 무리키가 찍은 영상 속에서 이강인은 훈련 중 쉬는 시간이었는지 검정 민소매 티를 입고 반바지를 사타구니까지 끌어올린 모습이었습니다. 무리키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걸 알아차린 이강인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옆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중이던 또 다른 동료단이 로드리게스는 촬영 중인 무리키를 향해 손가락 욕을 날렸습니다. 세 사람이 마요르카 시절 얼마나 친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0살이던 2011년 스페인 명문 발렌시아로 건너간 이강인은 발렌시아 연령별 유스팀을 거치면서 세계적인 유망주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발렌시아에서도 손꼽히는 재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입단 후 꾸준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고 2017년 발렌시아 메스타 소속으로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2019년도 시즌에는 팀 내 최고 유망주 대우를 받으며 활약했습니다. 시즌 초 헤타페를 상대로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은 주로 후반 교체 자원으로 활용됐지만 선발 기회도 꾸준히 얻어 총 24경기에 출전했습니다. 2020년도 시즌에는 준주전 선수로 도약했습니다. 리그 24경기 중 16경기를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코파델 레이까지 총 27경기에 출전해 1골 4도움이라는 준수한 성적을 냈습니다. 하지만 시즌 후반기에는 벤치를 지키는 경우가 많아졌고 구단 재정이 악화된 발렌시아가 많은 팀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강인을 판매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이 시즌을 끝으로 발렌시아와 작별했습니다. 이때 이강인을 받아준 팀이 바로 마요르카였습니다. 첫 시즌이었던 2021년도 시즌에는 동갑내기 절친이자 일본 유망주 구보 다큐우사와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점차 주전 경쟁에서 밀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시즌 후반기 이강인에게는 은사라고 할 수 있는 하비에르 아기레 전 마요르카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면서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조금씩 출전 기회를 늘려간 이강인은 2022년도 시즌 아기레 감독의 중용을 받고 팀 내 최고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날카롭고 정확한 패스, 화려한 드리블 능력을 앞세운 이강인은 6골 6도움,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공격진에서 단이 로드리게스, 베다트 무리키와 함께 훌륭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세 선수가 지금까지 절친하게 지낼 수 있는 배경입니다. PSG에 이적해서도 이강인의 마요르카를 향한 애정은 여전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11월 마요르카에 방문해 마요르카와 카디스의 라리가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는 마요르카의 집도 구매하고 몸 만들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PSG로 복귀해 다가오는 시즌 주전 경쟁에 돌입합니다. PSG는 2024년도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습니다. 이강인은 PSG의 주전을 넘어 PSG에서 에이스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이 공석인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관심을 표명하며 화제입니다. 축구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포터 감독이 대리인을 통해 대표팀 감독직에 대한 관심을 대한축구협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포터 사단의 오른팔인 브루노 살토 전 첼시 수석 코치가 스페인 에이전시를 통해 한국 대표팀에 대한 제안을 받고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에스파뇨, 알메리아, 발렌시아 등 스페인 라리가에서 전성기를 보낸 살토르 코시는 2019년 선수로서 마지막 팀이었던 잉글랜드의 브라이턴 앤드 오브 앨비언에서 지도자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브라이턴 코치로 포터와 인연을 맺은 살토르 코시는 2022년 9월 첼시와 함께 이직하며 수석 코치를 맡았습니다. 포터 감독이 첼시에서 경질된 2023년 4월에는 대행직을 역임했고 프랭크 램파드 임시 감독을 2022년도 시즌 끝까지 보좌했습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한 2023년도 시즌에도 첼시 코치직을 맡아 7경기를 함께하며 인수인계 작업을 했습니다. 살토 코치는 이후 물러나 포터 감독의 새로운 행선지에 동행을 계획 중입니다. 살토 코치는 대리인을 통해 대표팀에 지원하게 된 계기도 전해왔습니다. 살토 코치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상대한 손흥민을 잘 알고 있다.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 선수였다. 일본 선수 미토마 가오루와 브라이턴에서 함께 일해서 한국과 일본의 라이벌 관계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알고 있다며 대표팀 감독 측에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포터 감독에 대해 전형적인 영국인 지도자들과 다르다. 스웨덴에서 성공을 거뒀고 우승도 했다. 팀을 선택할 때 명확한 아이디어와 프로젝트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국 대표팀에 제안이 온다면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살토 코치는 대한축구협회가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성적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스포츠적인 비전, 프로젝트, 선수단의 수준과 감독으로서 권한, 업무, 자율성 보장, 훈련 환경 등 프로젝트의 우수성과 전술적 자율성이 고려 요소다. 연봉 조건 등은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한편 재임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할 의사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살토 코치에 따르면 포터 감독은 사우디아라비아 구단의 거액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네덜란드 클럽 아약스의 제안도 금액 조건이 낮았으나 협의를 이어갔습니다. 아약스는 결국 전 니스 감독 프란체스코 파리올리와 계약했습니다. 레스터시티와도 협상을 가졌으나 스티브 쿠퍼 전 노팅엄 포레스트 감독이 레스터와 계약했습니다. 유럽 언론은 포터 감독이 연봉 때문에 아약스, 레스터를 거절했다고 보도했지만 실제로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는 게 살토르 코치 측의 설명이었습니다. 감독으로서 자율성 보장이 최우선입니다. 살토르 코치는 유럽에서 활동 중인 한국 대표 선수는 몇 명인지, 한국인들의 일반적인 영어 소통 능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을 한국 측 대리인에게 문의하며 감독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대리인 사이 협의가 오간 가운데 살토르 코치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을 준다면 포터 감독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화상 면접도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포터 사단의 연봉 규모는 지금까지 한국 대표팀 후보군에 언급된 감독들 중 가장 높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협의를 통해 조율될 여지는 있습니다. 이에 5일 금요일에 귀국하는 이인생 이사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풋볼리스트는 축구계 관계자를 통해 스토이코비치 감독이 한국행을 희망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세르비아 대표팀을 이끄는 그는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과 2024년 유로 대회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국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선수 시절 일본 J리그와 중국 리그에서 활약했으며 은퇴 후에는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를 이어나갔습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일본 나고야 그랜퍼스를 이끌며 리그 우승을 일궈내 J리그 최고 지도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광저우 프리를 맡아 안정적인 성적을 거둔 아시아 축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특히 그의 전술 스타일은 한국 대표팀에 잘 어울릴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세르비아 대표팀에서 보여준 3-4-1 포메이션은 공격적이면서도 창의적인 축구를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매력적이고 창조적인 축구를 구사하는 팀을 좋아한다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축구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대표팀에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스토이코비치 감독은 여전히 유능한 전략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축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한국 대표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거 J리그 우승과 중국 리그의 활약을 토대로 한국 대표팀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축과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의 선수진과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서 많은 감독들이 한국 대표팀을 향해 관심을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협상력, 무능함이 있기에 기대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